우리 흑금성 2-1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총풍이 뭐야? 장석중 그런데 네. 뭐야?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충 설명. 예. 보충 설명. 자, 총풍 사건입니다. 우리 이 박사가 그거 저번 시간에 예. 뭐 결정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총풍 사건은 DJ가 조작했다. 그래서 과연 DJ가 조작한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풍 사건은 이제 97년 대선이 있죠. 예.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이 막 붙었던 그 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안보, 또 국민의 불안심리를 예. 자극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이북에다가 총 한 방 쏴달라. 총막 써달라고야 이렇게 요청한 사건이 바로 총풍 사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국기를 물란 사건이죠. 그렇지. 북으로 가 그럼 개새끼들아. 그래. 근데 당시에 뭐 총풍뿐만이 아니고 총풍, 세풍, 안풍 연달아 쓰였는데 네. 세풍은 뭐냐면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기업에서 삥을 뜯어가지고 한나라한테 줬던 네. 그게 세풍이고 안풍은 뭐냐면 안기부 자금을 한나라에 준.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아휴. 그게 안풍이고 총풍은 방금 말한 것처럼 총 한 방 쏴달라고. 아니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20년밖에 안 된. 20년도 안 됐죠. 아니 이게 진짜 80년대 안기부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사건의 주모자는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아까 3명을 그랬잖아. 네.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대북사업가이며 안기부 에이전트였던 장석중 3명입니다. 그 장석중이 네, 이장석중입니다. 음. 자, 이들은 1997년 12월 10일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입니다.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박충 이 참사 박총우. 이 아태평화위원회 리철훈, 김영수 등을 만나서 대선 직전에 판문점 일대에서 총을 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야. 한성기는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박충과 독대를 요구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물립니다. 니네 저쪽 가 있어. 그래서 야, 나가 있어. 박충하고 독대를 하면서 현재 선거는 이회창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정은 국장과 박관용 의원도 매우 걱정이 많다. 그 국회의장 일단 그 박관용. 무현영 탄핵 때 예. 대한민국은 뭐 전진 어쩌고 나와 그 박관용. 예. 그 박관용입니다. 매우 걱정이 많다. 도와달라. 그래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대안은 지난 4.11 총선 때처럼 TV 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9.6 총선 전에 4.11입니다. TV 영향력은 대단하다. 9시 저녁 뉴스에 나가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시기는 12월 14일이다. 15일이면 좋겠다고 시기까지 아니 박아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네. 선거 얼마 전이잖아. 바로 며칠 앞이죠. DJ의 친북 활동 자료도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김순건 박사를 12월 20일까지 북에 보내주고 신정부 출범 전까지 비료 용농 자재 등을 지원해주겠다. 이거 딱 친북이구만. 딱 친북이지. 딱 친북이구만. 김순건 박사가 누구냐면요. 그 옥수수 박사 있잖아. 슈퍼 옥수수인가 뭐. 그러니까 북한인 김순건 박사 보고 싶어 하지. 네, 식량난에 거두고 그렇죠. 있으니까. 강냉이 많이 먹고 싶다. 그럼. 아니 쌀 농사 잘 안 되는 그 추운 지방에 강냉이가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김순건 박사가 일반 옥수수와는 다른 슈퍼 옥수수. 이거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총 쏴달라는 거 도와주면 우리가 김순건 박사 같이 가줄게. 이거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박충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평양에 전문을 보내 출국 전 답변을 주겠다. 니들 출국 전. 니들이 한국 가기 전에. 니네 귀국하기 전에 답변 줄게. 당연히 박충이 뭔 결정권이 있어요. 이거 굉장한 큰 사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리호남, 계속 내기엔 리호남이 흑금성에게 알려줬다 그랬잖아. 예. 야, 니 나라들이 우리한테 와서 총 쏴달라 그러던데? 이거 알려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리호남이 흑금성에 뭐라 했냐면 장석중이라는 애가 왔다 갔는데 장석중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흑금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석중에 대해서 알아봤겠지. 김당 기자한테도 물어봤어. 아까 잠깐 얘기 나오지 않았나? 예. 김 기자님, 장석중이 뭐 아세요?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고 다 알아보니까 장석중이 좀 사짜 기질이 있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요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 리오남한테 전화를 했겠지. 그렇지. 장석중. 저기 알아보니까 별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일부에서 언급한 예. 이 라인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니 장석중도 대북 에이전트고. 흑금성은 뭐 공작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흑금성 입장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탈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흑금성한테 이 답을 들은 북한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알가리 생기는 거지. 그래서 와카리 맛이다. 위쪽에서 허락이 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틀 뒤 12월 12일 이 세 사람은 성과 없이 귀국을. 털터리로. 흑금성은 당연히 이 사건을 안기부에 보고했고 그러나 권영의 당시 안기부장은 그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 뭐 그 관련된 얘기고 뭐 총 쏴달라는 얘기인데 왜? 국기를 흔든 사건인데 셧다 마우스. 아니 안기부가 이런 거 조사해야지. 그렇지. 종북이네 이것들. 그러니까 안기부 권영의 입장으로서는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잘했군. 영감의 술로 남한에 총 한 발 쏘자는 얘기를 들었어. 이거네.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영이로서는 이걸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는군. 그래 일단은 그래도 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공항에 들어온 이 세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애들이 누가 그래요? 그치. 퓨 하고 이제 비행기 내려온 다음에 이제 저기 검색대 통과하고 뭐 그럴 때 잠깐 들어오시죠 하고 옆방 들어와서 이제 안기부 직원도 앉아서 이런 거 저런 거 했어요? 안 했는데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래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뭐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 그때 뭐라 했냐면 아니 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했죠. 물론 했죠. 네, 했는데 아니 안 했대요. 에이 개새끼들. 그래서 그냥 없어진 거니까. 근데 이거 웃긴 거 이 조사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이대성 파일을 만든 이대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구가 착착착 맞았다 이런 거지. 이야, 참. 네. 안기부가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거. 이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회창이 당선될 때. 네.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때 가정하고 만약에 이회창이 당선된다면 우리가 이걸 터뜨렸어. 좆대는데 우리? 그렇지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걸 가정하고 덮어두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북한이 저지른 굴욕 총선 아까 얘기했던 네. 북풍 그 북풍 96년 때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할 때 그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96년 우리 대학교 다닐 때네. 네. 총선을 불과 6일 앞둔 4월 5일에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대전차 화기와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병력 110명을 일개 중대 되겠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에 투입하고 진지구축 훈련을 벌였습니다. 아니 적과 적이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이제 눈앞에서 마주치고 있는 자리에서 뚱땅뚱땅 훈련해봐. 그거 난리 나는 거지. 이어서 6일과 7일에도 무반동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으로 중무장한 병력 200에서 300여 명, 오 2배 됐네. 을 판문점 북측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투입하고 교통호를 파는 등 임시 진지구축 작전을 벌였습니다. 3일 동안. 그러게. 거기다 진지구축 작전이면 전쟁 나면 바로 가겠다는 뭐 그런 건 아니야. 이같이 살벌한 분위기에 치러진 총선 결과 국민의 대참패. 그때 시나리오가 이거였어요. 1995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어지는 김대중의 정권 복귀, 총선에서의 승리를 대선에서의 승리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이제 김대중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였지. 완전 어그러졌지. 그러니까 95년 지방선거 승리 오케이. 응. 이어지는 김대중의 복귀 오케이. 96 총선 승리 Yes. 씨발이 된 거야. 그게 북한 때문에 된 거라는 거지. 그렇게. 이것이 북한이 총선에 개입한 북풍입니다. 그리고 흑금성은 이 사건으로 국민회의에 다양한 북풍 의혹을
하나씩 던져주기 그렇죠. 시작했죠. 그렇죠. 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시 검찰에서 밝힌 총풍 3인방들의 범행 동기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중이 1997년 10월 16일 북의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고 추진하던 김순곤 박사의 방북을 대가로 북한 측에 지난 96년 4.11 총선 직전에 발생한 판문점 무력 시위와 같은 총격전 등을 요청했다. 이것을 통해 보수 세력의 지지를 결집시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정은은 청와대 별정직 3급 공무원으로서 현직 유지 가능하고 승진 또는 출신 지역에서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검찰에서 쓴 공소장에 나오는 겁니다. 범행 동기. 야, 씨,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길게 쓰냐? 내가 원고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법무부 글이 읽기 제일 힘들어요. 뭘 이렇게 좀 끊어 쓰세요. 원래 문장이라는 거 말이죠. 쉼표 한 번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아, 참. 한성기의 경우 안기부장 특보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장석중은 대북 사업 중 발생한 현대 측에 대한 2억 원가량의 채무 변제에 유예가 가능하고 향후 오정은 등을 배경으로 원활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등등 개인적 이익과 영달을 위해 국기를 위협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범행 동기가 이렇단 말이야. 이 세 명이 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이회창 당선을 가장해서. 채무 변제 및 자기의 승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3년 이들 총풍 3인방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징역 2에서 3년, 집행유예 3에서 5년씩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한편 이들이 총풍 모임을 가지고 북한에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켰던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는 일부에서 언급드린 대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직무유기 맞잖아.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안기부에서 수사를 야이씨.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은 무죄. 당사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네. 권영에게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이 배우나 사전 모의 없이 세 사람이 이회창 당선을 위해 여기 또 나오네.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이유로 중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 우발적인 거 많아. 뭐 세 명이 모의작당 해가지고 뭐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어디 한 명 한 명 봅시다. 배우나 사전 모의가 정말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봅시다. 우선 오정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청와대 행정관은 공채보다는 대선 승리의 전리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그쵸? 구체적으로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그렇지. 아니 왜 누구 당선되면은 들어가. 임시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뭐 몇 년 임기제짜리 들어가잖아. 제인이 형 당선되면 내가 들어갈지도 몰라. 이건 농담입니다. 제인이 형 안 나오길 바라잖아. 저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는 박관영 전 국회의장의 조카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 오정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인데 왜 성이 달라? 왜 삼촌이지? 그렇지. 박관용은 알다시피 YS의 사람이고 당연 오정은도 박관용이 힘을 써서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오정은이 뭐씩 청와대 공채시험처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게. 박관용이 그 말 한마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참고로 박관용은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의 부산시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랬는데 이회창과 오정은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나오죠. 자, 관련해서 2003년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오정은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한성기와 함께 18차례에 걸쳐 대선 전략 보고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전달해 왔다고 했습니다.
뭐 15회라는 설도 있고 18회라는 설도 있는데 15회든 18회든 직접 전화했다고. 직접 전화했는데 배우가 없어?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그거 있어요. 그 국밥이나 먹어. 그러고 말았겠어? 그러니까. 또 이회창 후보가 박찬종의 집을 찾아갈 때도 오정은하고 한성기는 이회창의 차에 동승해서 같이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나라당은 오정은이 박찬종 씨 집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같이 차에 탄 거예요. 라고 해명했는데 야이씨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그 강력한 대권 나요다. 이 양반 차에 막 타나? 말도 안 되지. 박찬종 집을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정은밖에 없어. 청와대 행정관 중 오정은이 박찬종 집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니, 이거밖에. 박찬종 씨 집 가는데 저 청와대 행정관급 데려가 쓰겠어요. 적어도 뭐 유력한 국회의원 그런 사람을 데려가야지. 박찬종한테 왜 찾아갔어? 도와달라 찾아간 건데. 그러니까 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참. 자 그리고 한석중이 또 같이 탔잖아. 이것도 말도 안 되지. 한석중은 뭔데 같이 타라 그 자리에. 아니, 둘이 뭐 세트야? 뭐 저기 맥도날드 메뉴에 그 뭐 저기 콜라하고 프렌치 프라이도 그러니까. 아니고. 참. 또 대북 에이전트 장석중은 박관용과 청와대, 석유호텔, 박관영 의원 사무실에서 3번이나 만났다고 검찰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석중의 소개로 박관영은 북한 공작원 김진송도 만났다고 해요. 1995년 5월 북한 고위층의 식량 지원 요청 메시지를 갖고 인천항에 도착한 북한 공작원 김진송. 박관용은 장석중을 통해 이 북한 공작원 김진송을 만난 겁니다. 일부에서 김단 기자가 장석중이 북한의 고위 장성 뭐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관영이 장석중을 통해 김진송과 만난 거야.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만났고 석유호텔에서 만났고 네. 이렇게 만났고 또 박관영의 조카가 오정은이고 네. 오정은이가 이해창 후보 차 탈 때 같이 탄 게 한성기고. 네. 그런데 이게 관련이 없어? 이 세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했어? 이게 좀 이상한 거라고. 여기서 잠깐 북한 공작원 김진송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김영삼 정권의 실세 박관영이 한낱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 자, 김진송의 어머니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소순옥입니다. 예. 이건 끝났지 뭐 그러면. 김일성이랑 같이 빨치산 활동했대요. 우리가 얘기했죠. 김일성 특집 때 북한 그렇게 몰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했던 그 방송. 김일성파 예. 승리한 예. 항일 게릴라파 예. 그게 소순옥이란 말이야. 그럼 그러게. 얘기 끝난 예. 거야. 예. 그리고 이 소순옥은 어머니 없이 자란 김정일, 김경희 남매 이걸 키워준 의 어머니 그렇죠. 같은 존재였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김진송이 얼마나 파워를 갖고 있나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지. 예. 또 김일성을 독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김진송의 엄마가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박관용이 일개 북한 공작원 만난 게 아니란 얘기지. 그 정도로 파워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석중은 김진송과의 인연으로 김진송을 박관용한테 소개한 겁니다. 예. 즉 이건 뭐야? 안기부 라인이 아니고 비선 라인으로 북한권을 맺었다는 거지. 그래서 김진송과 박관용이 만날 때 안기부가 발끈했다 그래. 아니 우리 통해서 만나야지. 그렇지. 왜 니네 마음대로? 뭐 청와대 씨 뭐하는 짓이요 지금? 우리 뭘로 보는? 그렇지. 아니, 간첩을 확 엮어버린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김진송은 장석중을 어떻게 알았냐? 장석중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하면서 김진송과 인연을 맺었고 장석중은 안기부의 묵인 할애 위조 요건으로 북한을 밀국복했습니다. 안기부랑은 확실히 라인이 있는. 라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뻔히 장석중이 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한 거야. 그리고 워낙에 에이전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북한 정보를 안기부에다 물어다 주고 고급 정보면 돈을 많이 받고 건건. 예. 아까 나왔죠. 그렇죠. 건바이 건. 건바이 건으로 그렇게 네. 만든 거죠. 그래서 안기부가 알면서 그냥 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기부는 장석중을 어떻게 생각했냐? 협조자, 에이전트로 활용했다는 얘기죠. 또 더 웃긴 거는요. 장석중이 김일성 주석궁 내부를 찍은 화면을 안기부에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야,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 내부 찍어서 전달해 준 거랑 이걸 똑같네. 엄청난 돈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뭐 설입니다만. 근데 이것도 누가 찍어줬겠어? 장석중이 들어가 찍었겠어? 그건 아니거든. 누군가가 찍어줬겠지. 김진성이 들어가 찍어가지고 장석중이가 줬고 전달해- 장석중이가 그렇죠. 그런 네. 거야. 아니 그
그러면 김진송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럼. 다시 한번 드러날 수 드러난 있는 거죠. 그런 설이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여권 실세 조카 박간용의 조카하고 안기부 에이전트가 낀 장석중이 낀 이 사건에 배우가 없다. 예. 이 자체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지만 이상하다. 정황상 말도 안 되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한성기 나옵니다. 진로그룹 고문. 예. 진로그룹 고문은 장진호 당시 진로그룹 회장에게 당시는 이제 진로그룹이 붙어나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회장님 총격 공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회창 후보 핵심 측근의 부탁입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장진호 회장이 검찰에서 얘기한 거야. 한성기가 나한테 오더니 그런 말을 했다. 그래 내가 듣기는 이해창 후보 핵심 측근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냐. 그렇지. 그래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측근은 누굴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는 장석준과 함께 판문점 그 무력시 요청하러 갔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럼 이 사람이 핵심 측근이 되는 건가? 모르지 뭐. 뭐. 이거는 뭐 그냥 한성기의 주장이니까 500만 원 받았다고 하여튼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회성은 그런 적 없다. 난 준 적이 없다. 예. 라고 말했어요. 다만 만나기는 만났고 대선을 전후로 해서 한성기를 또 통화를 했긴 했지만 예. 돈은 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겁니다. 이회성이요.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돈 한 번 받은 적 없다 그랬거든. 네. 근데 이거는 안기부 엑스파일로 거짓인 게 밝혀졌지. 그렇죠. 예. 안기부 엑스파일에 삼성에서 이학수 구조본부장하고 예. 홍석현 회장이 예. 야, 이회상한테 돈 주고 받자니 다 나왔잖아. 네. 다 터짐으로써 이회상의 거짓말이 밝혀졌어. 또 세풍 사건도 이회성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 이석희 국세청 차장은 난 모른다. 단순히 아는 사이, 인사만 한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도 시원하게 까발려졌습니다. 그래서 징역까지 살았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양치기 소년을 왜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믿어? 거짓말을 한두 번 계속 하니까 못 믿는 거지. 나 이거 한 적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아니야. 나 이거 한 적 없어요. 또 나중에 밝혀지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500만 원. 예. 야, 자비해 500만 원. 이것도 나 이거 500만 원 준 적 없다. 어. 너 지난번에도 그런 적 없댔는데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추측이지 뭐. 예. 자, 어쨌든 이들 3인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다 시인했습니다. 음. 검찰 조사에 가서.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한나라당이 홍준표를 변호사로 냈어요. 아, 홍준표 너무 자주 나오네. 아, 왜 이래? 한나라가 자신의 당의 의원인 홍준표를 변호사로 내세운 뒤 갑자기 수사 도중 고문받았다. 야, 얘네는 지네들 하는 식으로 세상이 그때도 돌아가는 줄 알았. 꼭 요런 얘기. 아유. 어쨌든 고문받았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오정은 장석중이 뒤집은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한성기는 뒤집지 않았어. 계속 얘기했어. 예. 이에 총풍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영만 검사는 재판부가 최대 쟁점인 무력 시위 모의 여부에 대해 총풍 3인방 간의 전화통화 기록, 메모지 등 수많은 검찰 자료를 배척한 채 오정은 장석중 씨의 일방적인 부인 진술에 의존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거지. 또 이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로 수사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모의 사실을 시인한 한성기 씨의 자백, 오정은 씨와의 국제전화통화 내역서, 또 당시 이회창 후보 측에 전달한 특단 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 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들을 무시하고 오정은 장석중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했는데 여기서 이영만 검사가 말한 특단 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는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검찰이 한성기의 집에서 찾아낸 컴퓨터에서 딱 보니까 어떤 파일이 삭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복구했네.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특단 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2월 10일 북경으로 가서
북한 통일선전부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김순권 박사를 북한으로 보내는 대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제시하고 12월 15일, 16일, 17일 행동하도록 제안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이제 그 정황이 다 나온 그런 파일 아니에요. 이런 중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석중, 오정은은 총풍 자체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자신들이 한 증언을 번복한 거죠. 그리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겁니다. 자, 봅시다. 한성기 집에서 발견된 특단 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 이거 삭제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삭제하고 검찰이 복구했습니다. 복구했는데 이거 복구 이 보고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야. 예. 이 씨발 이거 누구한테 보고하겠어. 위에다 보고했겠지. 그럼 씨발 아래에다 보고하나? 자기보다 위에, 아니, 아래다 보고하면은 그 저기 내용 통지하는 거고, 보고가 아니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했냐고. 누구한테 보고했어? 아니 예를 들어서 나머지 두 사람의 우린 고문 때문에 그랬어요. 맞다고 치자고. 예. 맞다고 치면 한석이는 미친놈이야? 이걸 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그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됐던 그 사람이 여기에도 언급되면서 딱 나오는 게 자기네들 유리한 것들은 집어넣고 나머진 다 빼. 마치 박철원 잡아넣듯이.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에 한나라당과 김대중 정부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떠돌았습니다. 선방망이 처리 나온 게. 민주당에서 이회창 정계 은퇴론까지 거론했었어요. 그랬다가 안돼 이놈 그러니까 DJ에게 완전 질책을 받고 그 주장을 철회합니다. 요것만 봐도 이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DJ가 그랬죠. 이해창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DJ는 정치를 알잖아. 예.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 게 정치거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해창 죽이려고 민주당에서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DJ의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야.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고문 이야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 고문은 사실로 밝혀졌어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증거 사진 이렇게 맞았는 증거 사진 뭐 내놓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고문 때문에 고문 받았기 때문에 이 총풍 사건은 뭐 실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문이 인정되지만 이 사람들이 총풍 사건 요청한 건 사실이라고 그게 대법원 판결이거든. 그러니까 총풍 사건은 사실이야. 있었는데 이 수사관들이 이 미친 수사관들이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고문을 한 거야. 것뿐이고. 근데 고문이 뭐 옛날처럼 정기 고문 이런 건 아니고 구타지 구타. 그치. 구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총풍사 있었던 총풍사가 없어지지 않거든. 그 대법원 판결이 그런 거고요. 대법원 판결 요즘 딱 그렇습니다. 총풍사가 있었지만 구타도 있었다. 이걸로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 명이 총풍을 일으켰을 때 한나라당이나 이회창이 몰랐냐 하는 거야. 그렇지. 대법원에서 몰랐다는 거고. 아니 보고라니까 보고 아까 뭐였어 정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정보 보고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보고서 통화 기록 또 그 청와대 행정관 오정훈하고 박관영의 관계, 박관영과 장숙중의 관계 예. 이런 거 총투합해서 아무도 몰랐다. 이들 세 명이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내 입신 장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창이 이기면 이해창이 나중에 나한테 뭘 주겠지. 이것 때문에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뭔가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저는 이회창 후보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뭐 저기 뭐 왜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화 얘기 이회성 씨하고 통화 얘기 뭐 저기 몇 차례 수십 차례 통화했대요.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수십 차례 통화했으면 둘이 사귀는 거 아니면 이거야. 내가 볼 때. 아니, 씨발, 나도 이 박사 한 달에 한 번도 통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일 없어요. 아 참. 그러니까 뭐 그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의 증언, 네. 또 뭐 이회성 씨하고 통화 기록 네. 이런 거 보면 이게 배우가 없다고 하는 게 자체가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이거 그 배우가 있다는 사실은 이 총풍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리고 분명히 대법원에서도 인정했죠. 총풍 사건이 있었다고. 자체가 있었다는 인정인 예. 거죠. 그래, 그래, 그게 바로 이제 총풍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 갖고 또, 의문점은 있지만은, 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는 어쩌겠어, 거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흑금성 원투, 총풍 예. 사건. 이거 예. 다 북풍입니다.
예. 아까 아말렉 공작, 뭐 이런 흑금성 공작, 예. 뭐 다 북풍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총풍 공작. 네, 그래서 뭐 흑금성을 했지만 북풍이 이길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사 어때요? 흑금성 원투를 하면서 느낀 점. 일단 개인 흑금성 박채서 씨에 관한 생각이 계속 이제 머리에서 맴도는데 참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원을 이런 공작원을 이런 에이전트를 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국정원 잘하네 이런 거 보면은 예. 능력 있네.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잡을 칼로 닭 잡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소잡을 칼을 사람한테 휘두르면 안 되지. 소잡을 칼은 소잡을 때 써야죠.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남북 분단에 관한 내용인데 그 흑금성 박채서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그런 남북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랄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창구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우리 계속해서 전쟁하고 총뿌리 겨누고 그랬다가 기껏 뭐 나온 게 뭐 별거 있었습니까? 뭐 계속 이제 국가적인 손해만 봤는데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군대는 군대대로 강하게 키우고 대화는 대화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니 도대체 누가 종북이냐고 북한 없으면 정권 유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총 쏴달라고 그러고 국기를 흔들고 이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볼 때 그 무슨 저기 어버이나 그런 사람들은 권영애 씨 집 앞에서 시위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북한에 총 쏴달라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 손주들이 지금 휴전선에서 나라 지키고 앉아 있는데 이상입니다. 그래요. 97년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이거 합동작전 편 거 아닙니까? 김대중 떨어뜨기 합동작전을 했던 북풍 공작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북한은 남북 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해 노련한 정치인 DJ의 당선을 저지하고 상대하기 쉬운 후보 이인재 혹은 이해창.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피닉스가 맞는 말인지 피닉제가 맞는 말인지 불사조를 뜻하는 게 헷갈려 죽겠대. 상대하기 쉬운. 네.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도한다는 소위 DJ 불가론에 입각해 97년 7월경부터 북경에 통일전선부와 국가안전보위부 합동으로 구성된 대선 공작반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오익재, 김병식 명의의 김대중 후보 용공모략 편지를 국내에 우송하거나 오익재를 평양방송에 출연시켜 음해성 연설을 하도록 해서 국내에서 색깔 논쟁을 유발케 하는 한편 간접적인 방법으로 안기부 대북공작원 방북사업가 등을 이용해 김대중 후보가 북한과 모종의 밀약이 있는 양 흐르는 식으로 흑색 선전 공작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남북이 합동으로 폈던 DJ 떨어뜨리기의 전말입니다. 이렇게 했고 왜 북한이 김대중을 떨어뜨리려고 그랬나 했던 것은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일부에서 얘기했고 93회에서도 94회? 헷갈려. 하여튼 뭐 예. 앞에 시간 다 얘기했습니다. 예. 다 얘기했고 우리가 결론 지을 것은 이런 겁니다. 분단으로 해서 우리가 60년 이상 분단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분단을 우리 분단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쭉 왔었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당해왔습니다. 예. 민주정권 10년이라 그랬는데 민주정권 10년이 끝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또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뭔만 터지면 북한 뜻이다. 디도스 북한 뜻이다. 농협 해킹 북한 뜻이다. 천안함 북한 뜻이다. 하여튼 뭐 북한은 못하는 게 없는 세계 최강국. 최강국.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상 남북 분단을 정치 이용하는 이런 개 같은 짓거리는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비선 라인 간첩 오고 가고 21세기 그만하자고. 간첩 안 가도 북한에 지금 저 위성 띄워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 예. 구글 지도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북한에 인터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한 정보 다 할 수 있어. 괜히 뭐 간접적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비선 라인은 좀 없애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화하고 접촉하고 뭐 토론하고 예.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통일까지 가야 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통일을 바라면서 또 다시는 이런 민족의 아픔에 같은 이 박희수 씨 같은 경우는 흑금성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나라에서 버림을 버림받은 받았죠. 그런 존재라고 예. 보여지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는 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예. 생각으로 이 방송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